오랜만에 온라인에서 만나는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학교 내에서 미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적분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114페이지를 봐보시면 그동안 미분에서 진행했었던 문제들 중 가볍게 한 번은 다시 되짚어 보라고 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단순한 미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사실은 쉽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고 적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 그쵸?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나는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에 대한 도함수 2x-1을 찾아요. 그럼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점들에 대한 그 접선의 기울기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그 중에 특정한 한 점 3,6이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함수의 3,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5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되는 거는 적분 중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고요. 그 중에 부정적분을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 그 미분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했었던 얘기 중 하나가 지수와 로그가 한 세트인 것처럼 적분과 미분도 한 세트가 되는데 그 적분을 정의하는 미분과 적분을 정의했던 수학자 중에 베로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수학자가 했었던 내용은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미분을 확실하게 안다면 적분은 사실 있는 그대로 이해만 해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중에 부정적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어떤 걸 예로 들면 되냐면 임의의 함수에 대한 도함수의 값이 3x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전에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어떤 함수인 fx를 미분했기에 3x 제곱일까?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추하는 그 과정이 바로 맞아요. 적분이에요. 적분. 미분이라고 하는 건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원래 차수가 한 차수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라면 이제는 말 그대로 거꾸로 돌리는 거죠. 차수가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나왔던 그쵸. 개수가 들어가주는 작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우선은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미분했더니 3x제곱이야? 라고 하면 미분하기 전에 x세제곱이었겠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는 애들은 x세제곱 플러스 1도 3x제곱이고 x세제곱 플러스 2도 똑같은 3x제곱이야 등등 x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뒤에 상수라고 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어도 어차피 상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되기에 관계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115페이지 가운데 봐보시면 f'x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 fx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fx 미분한 게 스몰 fx라면 미분하기 전인 라지 fx 이 함수는 그쵸 스몰 fx의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한 결과야.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야 돼요. 미분한 결과는 하나였지만 적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양한 상수항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사실 오늘 수업은 거의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을 우선 봐보시면 되냐면 f'x도 도함수는 스몰 fx고 g'x도 도함수는 스몰 fx래요. 아까 전 했던 이 내용이랑 같죠. fx라고 하는 애가 f'x가 3x제곱이 됐었을 때 원래 미분하기 전의 함수는 x세제곱일 수도 있고 x세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x세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랑 관계없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한마디로 미분한 스몰 fx는 얼마든지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그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미분하기 전인 라지 gx에서 라지 fx를 미분을 하면 이거는 미분의 성질에서 어떻게 됐었죠? 그쵸. 각각을 중간에 연산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였을 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각각을 미분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전 가정이 어땠었냐면 라지 fx나 라지 gx에 대한 각각의 미분한 함수들은 어차피 스몰 fx로 같은 도함수를 가졌어요. 그럼 라지 gx에서 라지 fx를 뺀 건 말 그대로 fx 빼기 fx이기 때문에 0밖에 남지 않죠. 그럼 다시 갈까요? 처음 괄호 안에 있던 라지 gx 빼기 라지 fx라고 하는 애를 또 다른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0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미분에 배웠던 성질상 미분한 결과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미분하기 전은 그쵸. 상수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도함수가 같았더니 즉 G'X랑 F'X가 같았더니 결과적으로 원래 Gx는 fx의 플러스 c만큼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c는 적분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한마디로 도함수가 같다는 건 상수 차이밖에 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적분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미분을 한다 라고 하는 건 프라임 이렇게 체크를 했었다면 적분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공식 용어로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임의의 함수를 임의 함수 fx라고 하는 애를 x로 이루어진 함수를 x에 관해 적분할 거야 라고 하는 얘.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할 겁니다. 인테그랄.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S 표시 같은 애는 원래는 서머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되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인테그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해 우리는 적분한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박스 안에 116페이지의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라지 fx에 대한 도함수를 스몰 fx다 라고 했을 때 미분한 게 스몰 fx다 라고 하는 건 이전까지 배웠었던 미분이고요. 우리는 다시 그걸 역행해서 미분하기 전으로 보내는 적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미분한 결과인 fx에 대한 적분, 인테그랄을 붙여주게 되면 걔는 미분하기 전인 라지 fx가 되는데 단 도함수가 같은 애들은 다 상수 차이만큼 난다 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상수 차이 난다 라고 하는 걸 적분 상수씩 처리해 준다는 거. 그래서 미분을 잘 안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인테그랄 fx dx가 적분상수 c밖에 없어요. 그냥 얘는 상수인 거죠. 적분한 결과가 상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적분하기 전에 해당하는 이 fx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봐보세요. fx에 대한 적분값이 c라고 하는 건 다시 fx를 찾으려면 뭘 찾으면 되냐면 우변에 있는 c에 대한 미분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상수함수에 대한 미분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쵸, 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fx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외우기보다는 적분은 미분의 역방향이야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봐보세요. 우변에 있는 x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얘를 미분하면 적분당하는, 즉 얘를 우리는 피적분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피적분함수가 되는 거죠. 왜? 그 피적분함수를 다시 적분하면 얘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되어진 그 결과물을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되네. 한마디로 ex가 곧 fx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의 관계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적분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적분하기 전에 해당하는 fx를 찾는 거거든요. 적분하기 전이라 함은 뭐요? 그쵸? 주어진 함수에 대한 미분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미분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당연히 상수항은 0이 돼버린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주어진 함수에 적분된 결과 또 그걸 다시 미분해서 이렇게 원래 값들을 찾아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들에 대한 적분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11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임의의 함수 y = x의 n제곱 이 함수의 부정적분입니다.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었던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전체 차수가 한 차수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래 y =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미분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적분이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에 대한 적분은 차수가 늘어나겠네? 그리고 앞에 붙었던 개수가 사라져 줘야겠네? 라고 하는 걸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이 값에 대한 부정적분을 해보게 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그러면 차수가 늘어나게 되면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었겠죠. 근데 얘에 대한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산돼서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주려면 그렇죠.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항상 그 뒤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좌우하는 건 적분상수 C. 그래서 C는 적분상수다 라고 하는 거.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어진 P적분 함수의 차수, 즉 차수에 플러스 1을 한 것만큼에 대한 역수가 개수로 생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 표현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몇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함수 중 y = 1이라고 하는 부정적분, y =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수함수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봐보세요. 미분을 한 결과가 상수예요. 그쵸? 그럼 미분하기 전은 1차인 누구? x가 되겠죠. 그리고 적분상수 c. 그래서 항상 c를 쓸 때는 c는 적분상수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돼요. 귀찮으시더라도 시험에서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기에 반드시 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7페이지에 방금 전 했던 내용을 일반화해서 네모박스 안에 처리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적분 함수 자체가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n차 함수라면 그쵸, 적분한 결과는 차수가 한 차수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역수만큼이 개수로 나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는 그쵸, 이때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수가 0차인데 적분을 해서 차수가 한 차수 업 돼서 1차인 x 플러스 c. 그래서 부정적분에는 반드시 적분상수가 붙는구나 라고 하죠. 문제 2번에 있는 문제 총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1번과 4번을 같이 한번 풀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2번에 1번 같은 경우 봐볼까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미분해서 x제곱 되는 게 뭘까? 인데 아까 전처럼 뭐 개수가 한눈에 딱 보이는 애가 아니라면 사실 처음에 암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젠 적분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쵸, 지수의 한 차수가 높아져서 x 세제곱이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지수의 역수만큼이 있어야 미분을 했을 때 앞에 3이 곱해지면서 3분의 1 곱해지면서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C라고 하는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에 있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x의 7제곱은 미분된 결과인 거고 미분하기 전은 그쵸. 차수가 그보다 한 차수 높은 8이었겠죠. 개수가 예쁘게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주어진 차수의 역수만큼인 8분의 1이 붙어지면 된다는 거. 왜? 미분하면 8만큼이 도로 곱해지니까 8 곱하기 8분의 1을 해서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역시나 C라고 하는 적분상수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분을 할 때도 합차에 대한 그 미분을 정리했었는데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함수의 실수배 되어 있는 그냥 방금 전에 했었던 것들은 뭐 x의 제곱, 뭐 x의 세제곱 한마디로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주어진 함수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이 아닌 경우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함수가 단순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이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실수배 되어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수배가 되어 있는 애를 간단하게 봐보면 kfx d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를 얘기하기 전에 뭘 말하고 있냐면 아까 전과 접근 방법은 동일합니다. large fx에 대한 미분이 small fx, g'x에 대한 미분이 gx다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때 임의의 fx 앞에 상수 k배가 되어 있을 때 걔를 미분하면 그쵸? 이거에 대한 정리도 미분을 이용해서 다시 역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k large fx에 대한 미분을 할 때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됐었죠? 앞에 있는 개수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fx 자체에 대한 미분만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개수에 해당하는 애는 앞으로 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거를 다시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인테그랄 k fx에 대한 dx를 하는 건 앞에 있는 개수는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 즉 실수배만큼 곱해져 있을 경우는 앞으로 빼도 관계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합과 차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지 되겠죠. 임의의 함수 large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애를 전체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large fx 그 다음에 large gx 이 함수의 합을 미분을 하게 되면 그쵸? 각각을 그냥 f'x인데 아까 전에 위에 나와 있었던 small f와 small g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쵸? small fx, small gx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쵸? 미분에서는 중간 연산이 합이나 차로 되어 있었을 때 그냥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거나 각각을 미분해서 빼도 그 결과값은 동일하더라 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했었던 거 미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정의가 됐다면 그쵸? 반대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미분하기 전으로 넘어가 주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미분하기 전으로 보내야 되니까 fx, gx라고 하는 거 주어진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쵸 이거 프라임 떼버리면 되는 거죠. large fx, large gx 단 뭐가 생긴다 그랬죠?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차였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small fx 빼기 gx라고 하는 걸 전체 인테그랄 하게 되면 각각을 적분해서 중간에 마이너스로 연결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럼 결론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수배를 하든 합을 하든 차로 연결이 되어 있든
적분을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 실수배 된 K는 앞으로 빼거나 합과 차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각각을 적분해도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118페이지 네모 박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하라고 하는 건 지금 적분하는 함수는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dx인 거고요. 방금 전 배웠던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얘는 인테그랄 6x제곱 해도 되고 6x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dx가 빠졌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6 인테그랄 x제곱 dx 마이너스 2 인테그랄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3 dx.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각각을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의 경우 적분상수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거 처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는 6 곱하기 x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그쵸?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1 첫 번째 적분상수.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2분의 1 x제곱 c2 그 다음 마이너스 그쵸 3x 플러스 c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6을 곱하게 되면 얘는 2x 세제곱 6c1 있는데 상수들은 다 뒤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뭐가 있냐면 6c1 마이너스 2c2 마이너스 c3가 있는데 적분상수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죠. 일정 특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적분상수들은 그쵸, 단순하게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그래서 c는 적분상수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3번 있고요. 문제 3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 3번과 4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정적분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실수배하는 거. 그쵸? 그리고 중간 연산 기호가 합일 때와 차일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함수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곱에 대한 접근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쵸? 항을 전개해 줘야겠죠. 인테그랄 4x 세제곱 2x 당연히 괄호 치시고 dx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을 따로 접근했다라는 가정하에 지수가 한 차수 늘면서 4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역수인 4분의 1이 곱해지니 얘는 x의 4제곱. 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지수가 1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플러스 1한 2만큼에 대한 역수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얘는 x제곱 플러스 c. 역시나 c는 적분 상수야. 이렇게 붙여주는 것까지.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해주는 역할인 4번을 보겠습니다. x-1, x-1을 두 번 곱한 함수의 형태인 거고요. 곱 역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전개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서 주어진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그쵸? 지수 하나 플러스 1한 거의 역수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1한 거의 역수인 마이너스 그쵸?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역시나 c는 적분 상수.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정적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과 문제 4번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C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분을 한 결과가 F'이 이렇게 나와 있고 원래 함수에 0을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은 1이다 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쵸? 이제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누구를?
3x제곱 4x 마이너스 1 주어진 걸 x일간에 적분할 거야. 그러면 3x제곱은 그쵸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x세제곱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린 적분한 결과인 얘를 fx라고 붙여줄 수 있는데 주어진 함수에 현재 부정확한 건 적분상수 c 하나를 뺀 나머지 항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힌트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f에 0을 대입한 게 여기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c밖에 안 남고 그 값이 1이야 라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c 값은 1이네. 그래서 우리는 함수가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fx는 원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어 라고 확실한 답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 4번을 풀게 되겠죠? 4번도 볼게요. 주어진 fx에 대한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건 미분하기 전. 그러면 미분된 함수를 다시 적분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인테그랄 8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dx. 그러면 각각을 다 따로 우리 적분할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지수가 3이니 그거에 대한 플러스 1한 만큼 즉 4분의 1이 곱해져서 2x 4제곱. 그 다음 주어진 값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니 함수 하나 잘못 썼구나. 그쵸? 이거 지울게요. 다시 쓰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을 마이너스 4x라고 할 수 있었고 마이너스 3. 그쵸? 그러면 주어진 건 여기 현재 지수가 1인 건데 그걸 플러스 1한 이만큼에 대한 역수.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인 건데 그쵸? 이게 바로 fx인 건데 문제에서 0을 대입하게 되면 2라고 하니 c 값이 2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fx는 2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익숙해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한 원리인 만큼 연습과 실력이 비례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우선은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줘야겠죠. 그쵸? 페이지 120페이지를 봐보시면 부정적분에 대한 소단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50분 중 남아있는 시간이 한 20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빠르게 푸시고 그쵸? 선생님이 오픈 채팅방을 열어줄 거니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이 문제를 푼 걸 당연히 문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노트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책에다 풀거나 아니면 연습장에 편하게 푼 결과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걸로 전체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120페이지 반드시 문제를 푸시고 오픈 방에 그대로 등록하셔야지만 전체 출석 확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